네, 안녕하세요. 쿠버네티스 지능형 리소스 최적화 세션의 발표를 맡은 카카오페이 증권 데브옵스팀 신위서입니다. 저희는 닥터핌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리소스 최적화를 이루게 되었고 이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시면서 리소스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셨을까요? 오늘 제 얘기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들은 효율적 리소스 관리를 통한 비용 절감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진행됩니다. 프로젝트 탄생 비화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프로젝트 진행 여정, 그리고 얻게 된 결과, 예상치 못했던 일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순입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의 탄생 비화입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구성된 서비스의 리소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카카오페이 증권 데브옵스 팀에서는 월가라는 CI/CD 플랫폼 위에 EKS, 카카오 클라우드 같은 매니지드형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들과 IDC 온프레미스 환경에 직접 구성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위에 서비스를 배포하려고 할 때는 데브옵스 팀에서 제공하고 있는 월가 플랫폼을 사용하여 코드 푸시와 CD 잡 실행, 단 2번의 업무 수행 과정을 통해 원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월가 플랫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카카오페이 증권의 기술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CD 잡 수행 시에 젠킨스에서는 배포에 필요한 여러 파라미터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는 배포하려는 서비스의 리소스에 대한 스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리소스를 선택한 후에 젠킨스 잡을 실행하게 되면 아르고 CD를 통해 선택된 리소스 스펙으로 배포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지속적인 리소스 부족입니다. IDC 온프레미스에 구성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같은 경우 운영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노드의 리소스가 부족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사용하긴 하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서비스 안정성 부족입니다. 각각의 서비스들은 선택한 리소스 스펙을 변경 없이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러다 보니 트래픽 증가나 감소에 대한 대응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리소스 부족에 따른 OM이나 스로틀링 현상들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야지 비로소 확인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비스들의 라이트 사이징에 대한 고민입니다. 내 서비스의 현재 리소스가 과연 적절한지 부족하진 않은지, 이벤트가 있는데 파드를 어느 정도 늘려야 할지, 이벤트가 끝났을 때 파드를 어느 정도 줄여야 할지 등등 적절한 리소스로 설정하고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저희 데브옵스 팀은 현재 모든 서비스들의 리소스 설정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으로 인한 비용도 절감을 시키면서 서비스의 안정성 또한 향상시키는 어찌 보면 상반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스스로 계산하고 학습하여 자동으로 알려주고 처리해주는 지능형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쿠버네티스에 올라가져 있는 서비스들의 리소스를 탄력적으로 상황에 맞게 최적화하게 되고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게끔 자동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닥터핌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닥터핌 프로젝트의 진행 여정에 관해 소개하겠습니다. 닥터핌은 앤트맨 영화의 핌 입자를 발명한 박사인데요. 핌 입자는 물건의 크기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저희는 우리가 구축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원하는 대로 서비스의 리소스 크기가 바뀌게끔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3개의 페이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각각의 페이지를 거치면서 닥터핌 시스템을 고도화하게 됩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닥터핌 비긴즈입니다. 닥터핌 시스템의 토대를 구축한 후 서비스들의 CPU와 메모리에 대한 리소스를 추천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기존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던 HPA 대신에 캐다를 도입하게 됩니다. 페이지 1의 기능과 페이지 3의 기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닥터핌에 더 많은 기능들을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기능들이 추가될지는 이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페이지 1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듯이 페이지 1은 닥터핌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들의 CPU와 메모리에 대한 리소스를 추천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들의 리소스 사용량을 확인하여 추천값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들의 리소스 최적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CPU와 메모리 리소스에 대한 추천값을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먼저 서비스들의 리소스 사용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메테우스의 매트릭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프로메테우스에서 2주치 이상의 매트릭에 대한 쿼리의 결과를 응답받으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해당 쿼리를 처리하느라 프로메테우스의 부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프로메테우스의 레코딩 룰을 활용하여 쿼리 결과를 미리 실행시켜두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빠르게 쿼리 결과를 수집할 수 있게 되고 프로메테우스의 부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닥터핌은 2주간의 매트릭을 가지고 CPU와 메모리 추천값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먼저 CPU는 퀀틸 오버 타임이라는 프로메테우스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구합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의 n분위 값을 구하는 함수인데요. 카카오페이 증권의 대부분 서비스들은 배포 기동 시 순간적으로 많은 CPU를 사용하고 평시에는 CPU 사용량이 높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튈 수 있는 1% 정도의 이상치 값들은 CPU의 리밋을 제거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상위 99%의 값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반해 메모리는 메모리라는 리소스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값을 추출한 다음 마진을 더해서 추천값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한 추천값을 실제 적용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CPU는 리퀘스트에만 추천값을 적용시키고 메모리는 리퀘스트와 리밋이 동일하게 적용되게 합니다. 그리고 너무 잦은 추천값의 변경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계산한 추천값에 0.25 단위의 올림을 하여 추천하고 있죠. 자, 이렇게 페이지 1을 통해서 닥터핌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닥터핌 시스템 아키텍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선 닥터핌 시스템은 프로메테우스를 통해 서비스들의 매트릭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하여 추천을 합니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추천된 값을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이로써 서비스들의 리소스 최적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페이지 1의 목표를 달성한 저희는 다음으로 페이지 2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지 2는 캐다를 애드온하여 플랫폼에 안착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캐다는 CPU 및 메모리와 같은 시스템 지표를 기반으로 확장하는 HPA와 달리 이벤트를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확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모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설치가 가능한 단일 목적의 경량화된 컴포넌트이며 2023년 8월에 CNCF 졸업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HPA 기능을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었지만 보시는 표와 같이 캐다는 HPA 상위 도구라고 판단하였고 도입을 결정하였습니다. 캐다를 도입하면서 얻게 된 효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안정성입니다. 페이지 1을 적용함으로써 의도치 않게 비대했던 서비스들이 라이트해졌습니다. 라이트해짐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트래픽의 증가로 부하가 발생한다면 서비스들이 이를 감당할 수 없을 확률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확장성입니다. 이 확장성이라는 측면이 사실 캐다의 도입 이유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쿠버네티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HPA는 심플한 매트릭 기반의 스케일만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페이지 3를 위해서라도 HPA보다 더 다양한 방식의 스케일을 지원하는 캐다를 도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캐다의 도입 과정에서 두 가지 고민점이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젠킨스 CD잡 파라미터의 레플리카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배포 시 CD 잡을 통해 레플리카스를 입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CD 수행 시 입력 값들을 재차 디폴트 값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항상 최신의 값을 유지하게 되죠. 그러나 캐다를 도입하게 되면서 레플리카스의 수가 가변적으로 계속 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CD 잡을 통한 배포 시에 파라미터의 레플리카스 값으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스케일 인이 발생해서 이슈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폴트 값을 레이티스트 값으로 설정하게 하여 현재 배포 시점에 레플리카스 개수로 배포가 되게 파이프라인을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민했던 부분은 캐다의 스케일드 오브젝트 디폴트 값입니다. 이 디폴트 값은 월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준값을 뜻하게 됩니다. 여기서 캐다의 스케일드 오브젝트란 캐다에서 사용되는 커스텀 리소스로 스케일링 규칙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1을 통해 CPU는 리밋이 없어졌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100%를 넘더라도 이슈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잦은 스케일을 막기 위해서 저희는 평균 150% 이상이 돼야 스케일이 가능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반면 메모리는 리퀘스트와 리밋을 같게 두고 마진을 20% 추가하였기 때문에 80% 이상이 된다면 임계치를 넘었다고 판단하여 스케일이 되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 값들은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서비스별로 언제든 변경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월가 플랫폼에서 젠킨스를 통해 캐다의 스케일드 오브젝트를 구성 변경할 수 있게 별도의 잡을 구성하였고 기본 구성으로 CPU 메모리에 대한 HPA 구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아르고 CD에서 스케일드 오브젝트와 스케일드 오브젝트로 인해 생성된 HPA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2까지 거친 닥터핌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이루게 됩니다. 기존 페이지 구성 위에 캐다를 통한 스케일 인아웃 기능이 추가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페이지 3입니다. 페이지 3는 페이지 1에서 구성된 닥터핌의 기능 확장이 목표이고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페이지 3 요구사항인데요. 페이지 3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서비스의 파드 수가 과연 충분한 걸까입니다. 두 번째는 부하가 적을 때 파드를 줄이고 부하가 많을 때는 파드를 늘리고 싶다입니다. 증권업 특성상 장중 시간대와 그렇지 않은 시간대의 트래픽 차이가 심한데요. 어떻게 하면 상황에 맞게 파드를 조절할 수 있을까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 나의 서비스가 트래픽이 증가하는 추세인지 감소하는 추세인지가 궁금하다입니다. 이 세 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닥터핌 시스템의 요구사항별 기능들을 개발하였고 추가하였습니다. 이 세 개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추가적인 매트릭이 필요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별 요청 건수, 두 번째는 시간별 평균 응답 시간,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간별 레플리카스입니다. 이 세 개의 매트릭을 활용하여 각각의 기능들을 구현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좀 더 상세히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능은 최고 요청 건수 시간대의 평균 응답 시간과 그 외 시간대의 평균 응답 시간을 비교합니다. 만약 최고 요청 건수 시간대의 평균 응답 시간이 그 외 시간대의 평균 응답 시간과의 차이가 크다면 현재 레플리카스의 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레플리카스를 늘릴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일정한 파드 수가 유지되었다고 가정을 할 때 평시에 평균 응답 시간이 50mC인 서비스가 트래픽이 많은 시간대에 100mC의 평균 응답 시간을 내고 있다면 해당 서비스는 트래픽이 많은 시간대에 리소스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파드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적절한 최고 요청 건수 시간대, 즉 정상적인 평균 응답 시간을 한 최고 요청 건수 시간대를 구하고 이를 기준하여 파드당 허용 가능 요청 건수를 넣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평일 주말에 레플리카스를 줄일 수 있는 시간대를 찾고 이를 추천합니다. 그럼 실제 운영 중인 서비스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레플리카스 설정이 20개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순간 최대 요청 건수를 충분히 처리하기 위해서 20개로 설정한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트래픽이 적은 시간대는 20개만큼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시간별 최대 요청 건수를 보면 약 20만 건이 조금 넘는데요. 계산하기 편하게 이 서비스의 최대 요청 건수를 20만 건으로 해보겠습니다. 약 20만 건의 요청 건수 처리가 가능한 이 서비스는 레플리카스가 20개이므로 파드당 1만 건이 허용 가능 건수가 됩니다. 그럼 트래픽이 적은 시간대는 지금의 절반 정도인 10개만 파드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10 곱하기 1만 건인 10만 건 이하로 유지되는 시간대를 찾는 겁니다. 위 그래프에서는 0시부터 8시, 12시부터 16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시간 동안에는 파드를 10개로 줄이라고 추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능은 주별 최대 요청 건수와 주별 총합 요청 건수를 얻고 이를 비교하여 변동성이 발생하였다면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 요청 건수의 총합이 1억 건이었는데 이번 주 1.5억 건이었다면 지난주 대비 이번 주 총합이 50% 상승을 하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지난주 순간 최대 요청 건수가 20만 건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24만 건이라면 지난주 대비 이번 주 순간 최대가 20% 상승하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로써 페이지 3를 거친 닥터핌은 더욱더 많은 분석 정보를 알려주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기능을 통해 해당 서비스의 레플리카스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면 레플리카스를 변경하기를 추천을 하고요. 두 번째 기능을 통해 트래픽 기준 스케일 변경이 가능한 시간대도 추천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능을 통해 최근 2주간의 트래픽 차이를 확인하고 변동성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담당자는 트래픽 추이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최종 페이지 3까지 거친 닥터핌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기존 구성에 분석과 추천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페이지 3까지 거친 닥터핌은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킨 지능형 시스템이 되었는데요. 닥터핌 시스템은 스스로 수집하고 분석하며 추천해주는 지능형이면서 자동화된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통합된 대시보드를 통해 관련된 리소스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한 번의 클릭만으로 추천값을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서비스 담당자는 자신의 서비스 리소스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및 분석을 지속적으로 챙겨야 하는데요. 그런 닥터핌은 수집된 매트릭을 토대로 매주 분석하여 분석 결과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고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먼저 CPU와 메모리를 어떤 기준에서 추천했는지 그래프 하나를 통해 간편하게 사용량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해당 서비스의 2주간 CPU 메모리 사용량을 보여줌으로써 추천값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페이지 3의 추가 분석에 사용된 매트릭도 링크를 통해 그래프 하나로 이동을 하면 해당 서비스의 시간별 CPU, 메모리, 요청 건수, 평균 응답 시간, 레플리카 수를 확인할 수 있죠. 또한 각각의 적용하기 링크를 통해 추천값을 젠킨스와 연동하여 젠킨스의 파라미터에 자동으로 넣어줌으로써 수행 시 월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해당 서비스에 반영되게 됩니다.
또한 플랫폼 담당자 입장에서는 여러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서비스들에 대한 리소스 현황을 확인하고 팔로우하려면 서비스들이 많다 보니 쉽지 않았는데요. 닥터핌이 이를 대신해주면서 담당자는 그라파나에서 서비스들의 라이사이징 현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라파나에서 클러스터별, 네임스페이스별, 어플리케이션별로 닥터핌 리소스 적용 현황과 추천값, 그리고 각종 매트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얻게 되었을까요? 먼저 리소스 절감 부분입니다. CPU보다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많다 보니 CPU에 대한 절감 효과가 컸습니다. 개발 환경의 경우에는 CPU 46%, 메모리는 17%를 절감하였고, 운영 환경의 경우에는 CPU 54%, 메모리는 32%를 절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비용은 얼마나 절약이 되었을까요? 클러스터별로 확인해 보면요. 이 케이스의 경우는 리소스를 절약하게 되면 바로 비용으로 나타납니다. 약 21% 수준의 비용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반면 IDC 같은 경우는 실질 비용이 감소하지는 않겠지만 리소스 절약으로 인한 여유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IDC는 클러스터의 노드 기준 약 18% 정도, 100대라고 가정을 한다면 18대 정도의 워커 노드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성능 또한 개선되었는데요. 페이지 1을 통해서 CPU의 리밋을 제거함으로써 나타난 성과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존의 CPU 리밋이 4였던 서비스입니다. CPU 리밋 제거 이후 순간적으로 6 이상까지도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변동성은 오히려 이전보다 이후가 더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모리 사용 그래프를 봐보겠습니다. 이전에는 CPU와 같이 잦은 변동성이 발생하였는데요. 이후 그래프를 보면 메모리 또한 변동성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PU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늘어남으로써 야기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진행 과정에서 발생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간략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CPU 리밋 제거에 따른 이슈입니다. 웹플럭스를 사용하는 서비스들 중 리퀘스트를 1로 설정하여 배포가 나간 서비스들에게서 JVM 스레드를 평상시보다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트래픽이 많아졌을 시에 파드들이 OOM이 발생해서 죽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슈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웹플럭스의 스레드 개수를 계산하는 코드에서 CPU 리퀘스트가 1일 때 어베일러블 프로세서가 노드의 CPU 개수를 반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해결하고자 JVM 옵션을 통해 액티브 프로세서 카운트를 명시해서 나가게끔 개선을 하였고, 해당 서비스를 새로 배포하였습니다. 그 결과 JVM 스레드가 정상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최초 계획과 달랐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닥터핌 프로젝트를 계획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CPU와 메모리 매트릭을 활용한 상황에 맞는 라이사이징 레플리카스 추천이었습니다. CPU는 이런 모습일 거다라고 맨 처음에 생각을 한 것인데요. 트래픽이 적은 시간대는 CPU의 사용량이 낮을 것이고 트래픽이 많은 시간대는 CPU의 사용량이 높겠지라고요. 그럼 닥터핌은 1시부터 7시까지 레플리카스를 줄이라고 추천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페이지 1을 통해서 저희는 라이사이징된 서비스들에 대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현실은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배포 시점을 제외하고는 CPU의 편차가 크지 않았으며 메모리는 항상 일관되게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페이지 1부터 수집을 하던 CPU 메모리에 추가적으로 시간대별 요청 건수와 평균 응답 시간까지 수집을 하여 활용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 서비스들의 대부분은 도메인을 통한 API 통신을 하는 서비스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볼 건데요. 현재 페이지 3를 통해서 구현된 추천 기능에 다양한 매트릭들을 더 추가하여 모든 서비스들이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추천 기능 또한 더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가 페이지 2를 통해서 구현된 캐다를 통해 CPU, 메모리, 크론 스케일러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캐다는 그 외에도 많은 스케일러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 다양한 스케일러들을 플랫폼에서 제공할 수 있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핌 프로젝트를 통한 쿠버네티스 지능형 리소스 최적화를 어떻게 이루었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쿠버네티스 운영 비용 절감이 필요하시다면 혹은 리소스 관리에 대한 관심이 생기셨다면 저희가 했던 방식을 토대로 따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비용 절감과 서비스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엔지니어들과 그 위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엔지니어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